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12분입니다. 자, SNS 메신저 하루에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2021년 기준 하루 평균 8,700만 회, 월 평균 26억 회에 이른다고 하죠. 언어로 모두 표현이 안 될 경우 이모티콘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런 이모티콘 인기 덕분에 월 수익 1억 원을 달성하는 작가도 탄생했다고 합니다. 네, 이모티콘을 직접 제작하고 있는 임선경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교수 통해서 이모티콘의 세계 들여다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교수라고 소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교수님 외에도 아주 여러 일을 하시잖아요. 아, 네. 네. 대표로도 일하시고 네. 작가로도 일하시고 제가 네. 명함 받아봤는데 네. 직함이 다양하세요. 네. 요즘 말로 N잡러이신 거죠? 그러실까요? 네. 어떤 활동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실은 그 타이틀은 조금 다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제가 하는 일은 네. 여러분들을 좀 본인을 투영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 내지는 일러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이모티콘화하기도 하고 네, 그런 쪽의 그 콘텐츠 쪽을 또 학생들에게 티칭하기도 하고 네. 결국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좀 관계를 따끈따끈하고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끈따끈하고 말랑말랑하게 네, 그렇게 일하고 계신데 네. 그래서 그 N잡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 개의 일을 하는 분들. 그 N잡러를 꿈꾸는 분들이 정말 선호했던 부분. 한 번쯤 다 좀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부분이 아마 그 이모티콘 제작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분야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 게 최근 한 몇 년 사이였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많이 늘었습니까? 제작자가? 아무래도 수익이 좀 있다라고 하는 그림 시장이다 보니까 관심을 좀 가지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시고요. 네. 제가 2016년도에 이 시장이 이렇게 큰데 왜 아무도 이 시장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지라는 생각에 이제 이모티콘 실용서를 처음으로 내기는 했는데요. 실용서 책. 네. 그러니까 누구나 보고 쉽게 따라할 수 있게끔. 책 제목이 뭐였어요, 교수님? 제가 좀 부끄럽게 실은 저는 누구나 이모티콘 할 수 있다라는 책으로 제목으로 내고 싶었는데요. 네. 출판사에서 이모티콘으로 돈 버는 법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 더 사보고 싶게. 네, 그렇게 조금 이목을 끄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모티콘이라고 하면 그림이라고 생각하셔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림이라기보다는 그림 언어, 시각 언어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저희가 누구나 다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 언어를 그냥 표현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2016년에 앞으로 시장이 클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책을 쓰셨는데 그때로부터 지금 이제 한 7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러면은 이모티콘 디자이너가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신 건지. 이모티콘 디자이너라고 말하기보다는요. 이모티콘에 관련된 여러 직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획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기획이 어려우신 분들은 또 그림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 그림 그린 것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으로 또 만드는 분이 있으세요. 그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일을 본인의 직업을 가지고 투잡의 개념으로 하나하나씩 건드리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죠. 아니면 그 세 가지 일을 본인이 또 혼자 작가의 개념으로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지면에 이야기된 것은 그렇게 이모티콘 관련 산업 종사자가 한 1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만 명. 그렇군요. 이 정도면 이제 새로운 직업군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그래서 심지어는 이모티콘 작가라는 타이틀까지도 다 명명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요. 그 한 1만 명 정도가 이제 이 관련해서 이모티콘 관련해서 이제 종사하고 계신다는 건데 그러면 제작자의 연령대는 어느 정도 돼요, 대부분? 실은 제작자의 연령대도요. 언어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신 것이요. 말은 아이부터 시니어까지
다 같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니까 10대의 언어도 있고요. 20대의 언어도 있고 30, 40대 또 50, 60대의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언어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실 수 있는 그 연령대의 작가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각각 2, 3, 4, 5, 그렇죠. 50대, 네. 60대도 있습니까? 그럼요. 실은 초등학생부터 팔순의 어르신까지 다 모두가 하실 수 있는 언어 작업이고요. 반면에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는 그 연령층이 있다 보니까 그 연령층에 조금 더 집중되어서 있기도 합니다. 네. 나이가 많다고 일단 제한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연령대가 제일 많이 하는가를 여쭤보면 20대가 제일 많습니까? 아무래도 20, 30대, 20대에서 40대 정도 연령층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종류도 정말 다양해졌고요. 네. 요즘 그 이모티콘 안 쓰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그만큼 시장 규모도 무척 많이 성장했겠죠? 네네. 좀 살펴볼까요? 네. 그 언어의 개념에서 조금 이해하시면 실은 10대와 20대와 30, 40대 또 50대가 쓰시는 연령층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들의 언어에 맞는 상품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작가들이 다양한 연령층에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저는 이걸 노래로 약간 그 설명을 드리는데요. 실은 사람마다 연령에 따라서 좋아하는 노래 스타일이 다르고 또 그 같은 연령층이라도 취향에 따라서 좋아하는 가수들이 다르잖아요. 네. 그럼 이모티콘도 연령에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가 확실히 다를 거고요. 심지어는 제가 저희 대학생이었던 저희 아들이 작업했었던 그 이초티콘이라는 발그림의 그 이모티콘 기획을 봤을 때 이거 보내면 사람들한테 민망해서 어떻게 보내. 뭐 두뇌가 어쨌나요. 막 이런 말 보내기가 너무 민망한데 그러나 10과 20, 그 10대와 20대들은 너무 재미있게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직장 관계라든가 이모티콘을 통해서 지인한테 보냈을 때 오해받고 싶지 않다. 나의 마음을 고스란히 잘 전달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굉장히 공손하고 또 정중한 그런 멘트들을 좀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모티콘도 노래와 마찬가지로 연령에 따라서 또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3년 올해 기준으로 월 평균 이모티콘 사용자와 누적 이모티콘 구매자 수가 각각 3천만 명, 2,900만 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 1년간 그러니까 2021년 기준으로 10년간 1억 원 이상의 누적 매출을 달성한 그 이모티콘이 1,392개. 네, 맞습니다. 그리고 10억 원 이상을 받은 그 이모티콘이 92개. 이게 2021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더 늘지 않았을까요? 훨씬 더 늘었겠죠. 그리고 이제는 이모티콘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또 이모티콘 전문 스튜디오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교수님께서 언제 처음 그 이모티콘에 그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교수님 원래 그 미술학 박사시잖아요. 네, 실은 저는 그림 그렸고요. 네, 그림 중에서 어느 분야였어요?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일러스트레이션이군요. 약간 동글동글하고 아기아기한 이런 그런 친숙한 그림으로 이제 대중하고 소통을 했었는데요. 실은 작가들이 갤러리에서 대중들을 만나는 것 외에는 따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과거에는 적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림으로 좀 일반 대중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루트가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뭐 그림책도 해보고 내지는 뭐 굿즈나 이런 콜라보도 진행을 해봤지만 뭔가 핸드폰은 누구나 다 들고 다니니까 이 플랫폼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날 수 있겠다 싶어서 실은 저도 처음에는 제 그림을 홍보해야겠다라는 홍보용의 목적으로 들어갔고요. 홍보용의 목적으로 들어가서 그 시장에 좀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나의 그림을 알리고 싶었는데 이게 작품을 보여주는 플랫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그런 관계를 조금 연결해주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시장이구나. 라고 지금 분석이 됐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작품이 아니라 이모티콘 상품을 만들게 됐고요.
제가 이제 내년이면 10년 차 이모티콘 작가가 그럼 거의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하신 네, 거의 1.5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1.5세대.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아까 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말랑말랑 어떻게 표현하셨죠? 네. 따뜻하고 말랑말랑. 그러니까 네. 교수님의 대표 작품들 중에서 네. 네. 지금 보여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그런데 네. 어떤 건가요, 교수님? 제가 실은 저와 같은 여성 유저를 타겟으로 해서 만든 이모티콘이 사랑하는 그대에게라는 이모티콘이 있어요. 네, 네. 네, 네. 그 이모티콘은 실은 그 전에는 조금 과격하거나 과장되거나 뭐 재미있는 그런 1020들이 사용하는 이모티콘이 좀 주류를 이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시장에 저와 같은 연령대도 조금 더 영하게 젊은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의 이모티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고 조금 더 공손하고 따뜻한 말을 가지고 그런 따뜻한 공손의 문화를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네. 이제 했었던 게 사랑하는 그대였고요. 생각보다 그 친구가 굉장히 반응들이 좋으셔서 네, 처음에 출시했을 때 뭐 거의 1, 2위를 다투면서 인기를 받았고요. 네. 또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학생들을 조금 이렇게 학교에서 만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수업 강의실만 나오면 저하고 쓰는 언어가 약간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왕이면 예쁘게 말하면 좋은데 말이 살짝 거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친 언어들을 조금 젊은 친구들이 따뜻하게 공손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해요 뭐뭐 해요라는 캐릭터를 제가 만들어서 존댓말 톡이라는 이모티콘을 또 출시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10대부터 정말 50대까지 다 그 이모티콘을 사랑해 주셔서 네. 제가 뭐 매출이 좋아서 행복했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문화 정서가 이렇게 정말 따뜻하구나. 이렇게 공손하고 존경하는 존대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싶은 니즈들이 좀 있으시구나. 네, 좀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네. 얻으시는 거군요. 네, 저는 실은 가르치다가. 다니면서도 주변 분들이 어떤 언어를 쓰시는지 어디에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지 굉장히 많이 보고요. 서점 같은 데에 가서 베스트셀러 섹션에 어떤 키워드들의 언어들이 좀 몰려 있는지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먼저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관심사에서 나눌 수 있는 언어들을 조금 리서치해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모티콘을 좀 출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네. 연령대 불문하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미술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림 언어로 접근을 하면 조금 다를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아이디어만 잘만 녹여내면 또 괜찮을 것 같고 또 부수적으로 돈도 벌을 수 있고 그럼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지금 이모티콘 작가 한번 해볼까? 혹시 택시 운전하다가 지금 들으시는 분들 네. 한번 내가 쉬는 날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네. 근데 정작 네. 뭘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학원에 등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혼자 끄적거려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가의 장비 필요한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러실 필요 없고요. 그냥 본인의 언어를 쓰시면 됩니다. 실은 저희 아들이 대학생 때 그림을 1도 그려본 친구가 아니고 그렇다고 미술학원을 다녀본 친구도 아닌데 그래도 재능을 물려받았던 거 아닐까요? 저랑 약간 다 그림 스타일 보시면 아실 텐데요. 발그림이에요. 이걸 손으로 그렸을까 발로 그렸다라고 정말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발그림인데 그냥 이 친구가 사용하는 언어를 적고 그다음에 그런 발그림의 형식으로 그렸는데 젊은 층에서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이제 그 이유는 그림이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미 한번 검증이 된 거고요. 그림의 퀄리티보다는 그 언어가 나하고 어떻게 공감대를 만드는가가 1번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어떤 거 보면 그렇게 잘 그린 그림이 아니라 좀 이상하다는 느낌도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묘하게 끌리고 이걸 보내고 싶잖아요. 받으면 기분 좋아지고. 회화 쪽에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퀄리티 있는 고가의 그림이 있는가 하면 그래피티라고 해서 낙서의 그림 시장도 있는 것처럼 이모티콘도 언어 중심으로 그림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좀 수월하게 작업하실 것 같고요. 본인의 직업군에 맞는 언어를
가지고 이모티콘을 만드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네, 아나운서님처럼 예, 요 안에서 사용하는 뭐 멘트가 있을 거고요. 뭐 큐, 뭐 내지는 등등등의 언어가 있을 거고요. 마이크를 주제로 해서 뭐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이런 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아니 어쨌든 뭔가 네. 계속 좀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아이디어를 마이크도 의인화할 수 있으니까요. 어쨌거나 네.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것을 일단 네. 언어별로 좀 적으시고요. 예. 이모티콘이 24개, 32개입니다. 한 세트가. 그래서 멘트를 24개, 32개 적으시고요. 그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시는데요. 말을 먼저 적는 거군요. 네, 먼저 언어 중심으로 기본 베이스를 만드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먼저 스토리인 글 원고를 먼저 보시고 그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거기에 적절한 그 배우들을 섭외하시잖아요. 그거를 가장 잘 연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이모티콘도 먼저 스토리를 먼저 만드시고요. 그런 거군요. 누가 언제 사용할 건지 그 스토리가 정해지면 거기에 적합한 캐릭터를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용 이모티콘이다 하면 뭐 10대부터 50대까지의 캐릭터가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 마이크가 등장해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네. 그 어떻게 그림? 네. 그림을 그리면은 그렇죠. 네. 그리고 애니메이션화를 할 수도 있다면 좋겠는데 네. 그거를 그러면은 이거를 해주는 그 회사하고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요. 저는 처음에는 움직이는 것보다 네. 움직이지 않는 이모티콘을 처음에는 제안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도 그냥 쉽게 어떤 배우가 연기를 할 때 꼭 많은 액션을 해야지만 멋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그 스토리에 맞게끔 때로는 그냥 멈춰 있어도 충분히 그 이야기를 그렇죠. 전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애니메이션 처음에 무리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멈춰 있는 이모티콘으로 그리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보통 저는 그 컴퓨터에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요. 네, 그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이 뭐 일주일 정도 무료로 쓸 수 있게끔 또 열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스케치가 다 끝나신 다음에 한번 이용하셔서 진행해 보셔도 되고요. 네.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니까 네, 아이패드를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네. 손그림으로 그리셔서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로 갖고 와서 이렇게 자르셔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떤 한 가지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 출시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제한된 그러니까 그려진 것을 가지고요. 그 플랫폼이 요구하는 사이즈에 맞게끔 네. 저장하셔서 그것을 올리시면 돼요. 과거에는 그 플랫폼에서 좀 제한이 있었어요. 완전 과거에는 에이전시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장벽이 없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제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플랫폼에서 거절 당하기도 하죠. 당연히 그렇죠. 네. 네. 다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상품의 심의 기준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업의 입장에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이걸 작가 입장에서 보면 이거 잘 그렸는데 왜 떨어졌지 이렇게 좀 하소연하신 분도 있고요. 이제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 실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렇게 잘 그렸는데 떨어졌어요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제가 이야기하죠. 배우는 너무 잘 섭외를 했는데 연기가 발연기야 라든가 네. 뭐 아니면 너무 발연기도 좋은데 이미 그런 상품이 있는데 굳이 그런 상품을 또 뽑지는 않을 것 같아. 내가 회사라면.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 기업의 입장에서 보시고 제안하시면 좀 혹시 내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실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중복된 기획들이 조금 이미 되어 있었나 보다. 그러면 그걸 살짝 기획을 틀어서 다른 방법으로 제안하면 네, 되실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모티콘 구입할 때 한 2,000원 정도 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작가한테는 얼마 정도 오나요? 제가 진짜 그 무슨 기업을 굉장히 친송하는 게요. 거의 제가 30년 그 작가 활동을 하면서 작가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 구조가 그 출고가라고 하는데 2%부터 실은 10%가 가장 큰 매출로 가져올 수 있는 그 선이에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가져올 수 있는 선이 10%였는데요.
지금 이모티콘 그 플랫폼의 경우 매출이 나면요. 그 매출의 30%는 이미 그 구글과 애플 기반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가 버리고요. 네. 나머지 70% 수익을 반반 나눕니다. 그래서 작가의 입장에서 거의 30에서 35% 네, 매출의 30에서 35%를 가져올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을 많이 주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최근에 그 생성형 인공지능 AI 활용해서 네. 만들어진 이모티콘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게 이제 생기면 네. 뭐 알아서 진화하면서 정말 잘 만들어내면 그렇죠.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할 때쯤 되면 내 네. 거는 거의 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할 법도 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진입을 시키고 있는 건지.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카카오에서 그 생성형 AI 건에 대해서 토론하는데 저도 회람에 참석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긴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이제 그 이유인 즉슨 A라는 작가와 B라는 작가가 작업한 것이 키워드나 매칭이 똑같아서 동일한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럴 경우 또 한 경우는 A라는 작가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AI가 작업을 해서 B라는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기본 처음에 작업했었던 A라는 작가의 저작권에 침해가 될 수 있는 또 확률도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네, 인정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타인의 창작물이 악용될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하니까 네, 네. 아직까지는 안 되는데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네, 앞으로는 일이 약간 있죠. 퀘스천이죠. 퀘스천이긴 하지만 저는 제가 믿는 바는 어떤 컨텐츠든 간에 사용하는 유저가 충분히 공감하고 그 컨텐츠에 몰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온기가 들어가야지만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을 좀 주목하고 있고 네. 해보려고 한 번씩은 좀 시도하는 그럼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그중에서 채택이 돼서 네. 인기 이모티콘이 되려면 네. 이 흐름, 트렌드 이런 걸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그렇죠. 아까 너무, 기업의 입장에서의 네, 이런 것도 너무 그렇지만 과거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지금 현대 시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요즘 지금 오늘 여러분이 쓰시는 언어를 가지고 만드시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과거의 트렌드가 다시 이렇게 리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몇 개 정도를 집어넣으시는 거는 또 저도 무방하다고 또 봅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트렌드를 쫓는다기보다는 그냥 창작하시는 창작자 본인에 맞는 컨텐츠를 만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자면 지금 너무 재미있고 과장된 이모티콘이 유행이어서 내가 그걸 그려야 돼라고 했을 때 그런 과장된 것을 그릴 수 있는 창작자가 아닌데 그걸 그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소화하실 수 있는 창작자는 그걸 그리시고 네, 본인의 스타일이 너무 조용조용하시고 정적이시다 하신 분은 또 그 컨셉에 맞는 이모티콘을 만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혹시 나의 네. 사진이나 뭐 가족의 얼굴이나 이름 가지고 판매하지 않고 네. 소장용으로 네. 이모티콘 한번 제작하고 싶은 분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네. 방법으로 하면 될까요? 그럼요. 이제 다만 상품화가 될 때는 계약서를 분명히 쓰시고 가족 관계라도 계약서를 쓰시고 네.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서로 이제 요즘에는 또 이것을 상품화가 되지 않더라도 본인 사진 찍어서 글씨 써갖고 재미로 또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런 이모티콘 짤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편하게 작업하시고 또 그 이모티콘을 가지고 소통의 문화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새로운 직업으로 혹은 불황기 N잡을 꿈꾸는 분들에게 이모티콘 작가의 매력은 이런 것이다. 직접 계속 활동해 오셨으니까 네.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모티콘 작가라고 하면 저는 이모티콘 작가는 소통의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의 언어 대신 더 친근하고 더 따뜻하고 더 정감 있게 때로는 더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는 그 소통의 도구를 만드는 것이 이모티콘 작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다 여러분의 언어로 이모티콘 작가로 활약하시고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모티콘 작가이신 임선경 국민대 디자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경제를 알아야 세상이